일반고에서 1.06 학생이 다빈치 전형에서 의대 합격이 한 번 된 학생이 있었고, 같은 해에 일반고 1.2대 학생은 탐구형으로 지원을 해서 의대 선발이 됐던 사례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서류에 대한 어떤 이제 학생들의 수준이 계속 상향 평준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대로 변별을 하기 위해서는 도입하는 게 맞다. 안녕하세요. 파인만 입시 컨설팅의 최재환 입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앙대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지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의 인원 변동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인원이 더 늘었는가 줄었는가, 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지원 학과의 3년 정도의 경쟁률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과에 따라서 경쟁률이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이런 학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년도 입결을 보고 혹은 전년도 경쟁률을 보고 낮았네 라고 하면 다음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또 몰리는 걸 보고 또 그 다음에는 낮게 넣는다든가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나 학과에 따라서 경쟁률이 왔다 갔다 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 2025 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매해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의 경쟁률을 봐도 13대 1에서 15대 1, 18대 1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학과 경쟁률을 살펴봐도 거의 대체적으로 매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부 융합형 인재전형 경우를 좀 살펴봐도 2022 학년도에는 18대 1이었는데 2023 학년도에는 22.2대 1, 그 다음에 2024 학년도에는 35대 1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선발 인원이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 또 선발 모집단 인원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적은 수의 인원 감소만으로도 경쟁률 상승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학교기는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도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라고 조금 참고하셔서 경쟁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의 3년치 정도의 등급 컷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등급 컷은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나 또 대학 입학처 보면은 통계 자료에서 공시된 등급 컷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3년치 정도를 보셔서 50% 컷, 70% 컷을 보면서 등급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등급 컷을 확인할 때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바로 내가 지망하려는 대학의 고등학교 유형별 합격 비율이에요. 그 고등학교에 예를 들면 일반고라든가 자사고, 특목고가 몇 % 비율로 합격하고 있는지 그 합격 비율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컷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중앙대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유형별 3개년 합격 비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일반고 같은 경우는 60% 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공고는 좀 제외했습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는 대충 10% 내외로 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어디가 사이트나 이런 데서 제공되는 50% 컷, 70% 컷을 조금 참고를 할 때 최소한 내가 일반고 학생이라면 70% 컷을 참고하기는 어렵다는 거는 조금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냐면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융합형 인재전형과 탐구형 인재전형으로 성격이 조금 다른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이 각각의 전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어디를 지원해야 될까,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선발 기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탐구형 인재전형은 진로 역량이 50%로 지망 전공에 대한 역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융합형 인재전형은 학업 역량이 50%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및 학업 활동에서 고르게 우수한 역량을 보인 학생을 선발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융합형 인재전형의 예전 이름이 다빈치 전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빈치 하면은 좀 여러 분야에다 고르게 잘하셨던 분들을 기억을 하죠. 그래서 융합형 인재는 말 그대로 예전에는 여러 영역을 고르게 잘하는 학생들을 좀 선발했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융합형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학업 역량이 50%라고 그랬죠. 자,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고요.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전형이 선발 기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두 전형이 선발 기조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선발고등학교 유형에서도 다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앙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적인 중앙대 합격자 중 일반고 비율은 60%였죠. 그런데 이 전형을 두 쪽에서 좀 살펴보면요. 융합형은 자공고 포함해서 일반고, 자공고가 합격생 비율이 71.3%입니다. 반면에 탐구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 자공고 비율이 44%예요. 반면에 과고와 영재학교 비율은 융합형은 2.4%인데 반해서 탐구형에는 23%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사고는 융합형에서 6.1%인데 탐구형에서는 14.9%로 좀 증가하는 것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두 전형에서 융합형은 일반고 위주 선발의 전형이고 탐구형은 특목 자사고 위주 선발이구나 라고 좀 생각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두 전형은 선발 기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선발 기조에 의한 차이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두 전형이 전형 자체의 설계가 특정 고등학교 유형을 더 선호하거나 특정 고등학교 유형 선발을 의도해서 뽑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 두 전형이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어떤 고려가 있었다라면 탐구형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고가 40%가 좀 높게 선발이 되죠. 44% 정도 선발인데 실제로 고등학교 유형을 좀 고려해서 뽑았다라면 일반고 비율이 한 20% 정도였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는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살펴봤듯이 융합형에서도 일반고 선발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전형을 어느 전형을 지원할까를 고민할 때는 유형에 따라서 두 개를 고르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서류를 조금 점검을 해서 내 서류가 일반고 학생이라 하더라도 내 서류가 진로 및 진로 심화 탐구에 강점이 있는지 아니면 학교 생활 전반에 강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그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특히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도 학교 유형에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 학생부의 특징에 따라서 살펴보고 지원을 하시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예로 예전에 다빈치 전형, 이전에 융합형이죠. 일반고에서 1.06 학생이 이제 다빈치 전형에서 의대 합격이 한번 된 학생이 있었고 같은 해에 일반고 1.2대 학생은 탐구형으로 지원을 해서 의대 선발이 됐던 사례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 두 전형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더 선호하냐 덜 선호하느냐 문제도 있지만 학생부의 차이에서 여기에 맞춰서 지원해서 조금 더 낮은 등급인데도 선발될 수 있었던 이런 사례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학생부를 진단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지원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만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서류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해서 융합형과 탐구형을 결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인문 계열, 특히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 탐구형에서 외고 국제고가 굉장히 많이 선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고 국제고에 비해서 일반고가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내가 인문 계열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탐구형인지 아니면 융합형인지는 고등학교 유형에 맞춰서 조금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선발 전형 변화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자면 융합형이 면접이 폐지가 됐고 탐구형이 면접이 도입이 됐어요. 이 전까지는요, 융합형에서 면접을 받고 탐구형이 면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탐구형에서 서류 70%, 면접 30% 이런 식으로 면접이 도입이 된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변경한 의도는 바로 탐구형에서 변별력 확보 를 위해서 도입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합형은 학업 성취도가 가장 중요한 전형이에요. 반면에 탐구형은 탐구 역량이 가장 중요한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 역량을 확인하려고 하는 면접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서류에 대한
어떤 이제 학생들의 수준이 계속 상향 평준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대로 변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면접을 도입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도입을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탐구형에서 면접은 서류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철저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이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중앙대에서 개최한 학교 설명회에서 실제 서류를 평가한 입학사정관이 면접을 진행한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서류 평가 당시에 검증해야 될 사항들을 체크한 후에 면접을 반영할 것이다 라는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좀 보자면 탐구형은 정말로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겠다라는 기조를 더 확실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융합형과 탐구형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형의 특징을 더 선명하게 해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5 학년도에 들어와서는 융합형은 정말로 고른 학업 성취라는 부분이 더 선명해졌고 탐구형은 진로에 대한 심화 탐구라는 부분이 더 선명해진 전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서 여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면 이전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변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고등학교 유형을 더 선호하기 위해서 나타난 변화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중앙대 변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 전략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